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생입니다. 공부방이요. 자, 공부법의 쟁점 정리해서 수시하고 정시는 했는데 수시하고 정시 말고 수시 공부법, 정시 공부법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능 공부법하고 그 다음에 정시 공부법, 내신 공부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시면 수능 공부는 국어와 영어는 이렇게 유형을 명확하게 해서 그 유형에 관련된 이론, 그 유형에 심화된 이론을 파악하는 게 기본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유형별 풀이법하고 수능 자주 나오는 어법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정도고, 문장 구조,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이론 공부하고 중요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 29, 30번은 수리적 능력이 있어야겠죠. 참 탐구는 주요 과목 이론을 공부하고 이 이론뿐만 아니라 적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응하는 능력을 올려야 만점 가까이 맞습니다. 다 어쨌든 이 평가원에서 이걸 왜 출제하는지의 중요 이론과 그 이론을 적용하는 아주 심화된 킬링 문제를, 키워드, 킬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정시 공부가 끝납니다. 결국은 수능은 가장 중요한 게 유형별 이론과 풀이법과 점검하는 방법, 그것들을 응용하는 방법까지 심화해서 뼈대를 세워야 되고 흐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와 흐름을 세워주는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수능 공부 방법입니다. 내신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는 이제 특정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해야 되고 사례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영어도 사례가 범위가 적게 되면 이 상세한 구석적에 있는 문법까지 내서 이걸로 변별력의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문법인데도 나오죠. 범위 안에서 수학도 상세한 응용이나 구석정에 있는 문제를 어려운 난이도를 넣어서 변별력 차이를 줍니다. 탐구는 문제는 학교 수학 범위에서 내는데 아주 상세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시와 관련이 되면 열심히 하는데 아닐 때는 이거를 상세한 것 갈 때는 등급이 차이가 나고, 영수를 포기한 학생들이 기타 과목을 아주 집중을 해서 1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 특징은 완벽한 암기와 선생님의 스타일에 얼마나 잘 적응했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노트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교재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우선이고, 평가원 369 모의고사가 그 다음이고, 기본서를 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실력을 쌓아서 고난이도 문제집으로 얼마나 많이 트레이닝을 했냐가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내신 공부는 교과서나 선생님 프린트, 기출문제, 기출문제도 시험 범위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범위를 정해주죠. 그러니까 그 출판사의 자습서와 그 다음에 그 출판사의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는 그 출판사를 합쳐서 실력을 더 하기 위해서 참고서, 여러 출판사가 뭉쳐진 참고서까지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능은 이렇게 뼈대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가능하고 방학 특강에 집중적으로 흐름을 연막을 합니다. 하지만 내신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프린트, 수업 범위, 수업 방식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어느 정도 공부가 나간 다음에 시험 기간에 개인차에 따라서 시험 기간을 많이 두기도 하고 적게 두기도 하지만 모아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심하죠. 자, 수능 공부는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오답 정리는 반드시 내가 고른 이유, 어떤 거 틀린 거 고르면 고른 이유를 개선하고, 정답의 이유를 알면 이걸 실전에서는 어떻게 고를 것인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맞춰봤을 때 오답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답을 해서 그 근처를 공부하는 걸 심화라 그러고, 그 심화한 이후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암기할 수 있게 자기화하는 걸 마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능은 수학 21번, 29, 30법이라든가 아니면 국어
뭐 5점 이상의 공부법이란가 아니면 영어 97점 이상의 공부법이란가 이렇게 최상의 공부법이 없습니다. 하다 하면서 계속 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신은 어쨌든 관련 내용을 암기하고 범위를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범위를 얼마나 적중시키고 그걸 더 심하게 완벽하게 외우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는데 이걸 왜 외우고 있나 이런 현타 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중요한 건 하는데 상대적으로 등수가 나오고 정시를 하지 않는 과목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현타가 오고 망설임이 심해지게 되죠. 자, 수능은 교육방송을 합니다. 고3 때 전부 다 어디든. 그런데 교육방송의 특성은 책을 먼저 다 한 다음에 찍어서 인강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인강 강사, 1타 강사의 흐름이나 커리를 따라가기도 하죠. 누구 커리 따른다고 하면서. 그래서 쭈루룩 따라가면 해내기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봅니다. 근데 이거는 내신 범위를 하고 혼자 하기 힘들면 주변에 학원에서 하고 족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문제, 기출문제 찾아가지고 풀고 그러지만 또 잘 안 맞고 그러죠. 자, 보시면 이 수능은 모의고사 풀이법의 흔적을 체크하면 흔적을 보면 아이가 몇 등급 나오는지 대략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읽고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내신은 연습장을 사용하는 걸 보고 연습장 분량에서 각 과목의 예습복습의 분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많이 쓴 것들의 고민들을 확인하면 내신의 문제점을 찾기가 좋습니다. 도움은 수능은 기본이론, 심화이론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문제풀이법을 이해해야 하며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수시를 할 때, 내신을 할 때 기본이론과 심화이론과 문제풀이법이 있으니까 간단한 암기를 통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시를 하게 되면 정시 일부 과목을 심화해서 학습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납니다. 자, 학습을 할 때 수능은 목차를 잘 잡아야 되고 흐름을 정리해야 되니까 어떤 이 흐름과 목차를 정한 곳에다가 정리를 해서 추가해서 계속 자세한 흐름과 자세한 목차로 나아가야 되고요. 내신은 이렇게 심화 학습을 하면서 이 사례 하나하나까지 다 적용해갖고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는 퍼펙트하게 적용할 수 있고 사례까지, 자세한 사례까지 다 외워야죠. 근데 이제 정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이 중요하죠. 수학이 대학교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 과목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끝까지 수능 내내 고3 수능 전날까지 수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수학을 하면서 요걸 올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하면 자신감 하락이 크니까 수학 중심은 맞는데 시간을 늘려서라도 방학 때라도 이 기타 과목을 피크치까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수학을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내신 공부할 때 저는 의문이 뭐냐면 내신 준비 얼마큼 해? 그러니까 2주, 3주, 4주 하는데 아닙니다. 2등급 이하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 모든 기간에 내신 준비, 정시로 확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기간에 내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트로 기본 공부, 정시와 관련된 공부는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세트로 기본 공부를 하고 나머지 주말이 중요해요. 내신에서 핵심은 주말이에요. 주말에 기타 과목, 암기 과목, 남들이 말하는 암기 과목,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을 얼마나 집중해서 몰아붙여서 예복습을 했느냐, 예습복습을 해서 시험 기간에 이걸 공부할 때는 문제풀이로 심화까지 시켰느냐에 따라서 내신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에서는 기타 과목의 학습 순서로 이렇게 나머지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방학에서 하나씩 해결하면서 3월 모의고사 정에는 수학 외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2 겨울방학 때 나머지 기타 과목하고 국어까지 다 해결을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 공부는 오답 유형별로 오답을 여러 개를 확인을 해서 틀린 유형별로 정리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심화하셔야 되고, 내신은 이 등급별로 이렇게 문제나 풀이나 학습량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기타 과목은 엄청나게 점수를 올리더라도 나머지 주요 과목, 잘 안 올라가는 과목은 이렇게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공부를 해도. 그렇지만 이 수능보다는 덜 단계적으로 급격하게 향상될 수 있죠. 내신은. 자, 내신은 테마 정리 노트, 테마로 심화시켜서 테마별로, 주제별로 틀린 것들을 다 모아서 사례를 모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것도 등급별로 학습법이 있어요. 학습법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등급, 그러니까 등급을 올라가면 학습량도 이렇게 되지만 공부법도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상위 학습을 하는 학생의 공부법이나 속도나 분량이나 마무리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내신은 잘하는 과목 집중하기를 권해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과목에서 서울대 빼놓고는 몇 개의 과목을 넣어서 몇 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환산 점수로 계산해서 대학 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왕에 잘할 거라면 잘하는 과목은 더 잘 나오게 하시고 못하는 과목을 선방하면서 그러면서 내신을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신은 이제 반복 횟수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실수 없이 퍼펙트하게 정리가 되겠죠. 20번, 25번 이렇게요. 자, 수시, 정시와 입시는 아니고 공부법을 중심으로 하는데, 국어는 정시 공부, 수시 학습 시간을 단축합니다. 기본 이론을 공부하니까. 바탕이 되겠죠. 방학 동안에. 정시 영어 공부를 해놓으면 수시 영어 학습, 독해 속도나 영문법 점검 속도가 빠르겠죠. 자,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국어 수시를 한다고 정시가 올라가냐?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잘. 도움은 되지만 잘 안 됩니다. 수시 내신을 한다고 영어가 되느냐? 그럼 독해가 조금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자, 정시 학습은 수시 학습에 정시를 잘하면 수준이 오르면 수시 때 난이도가 올라가고 어려운 걸 적용해서 풀고 더 빨리 암기하고 그러죠. 외울 게 적어지고. 정시 학습과 겹치지 않은 과목을 방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할 수 있으면 획득하시기를 권해요. 왜? 자신감 획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기적 집중이 필요하고요. 내신은 수행평가의 비중을 생각해야 돼요. 중간 40, 기말 40, 수행평가 20이라면 수행평가가 몇 개를 했을 때 이게 이 한 문제 차이와 수행평가는 어떤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행평가를 하는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시는 훈련이 적으면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추고. 내신은 반복 횟수에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도 가능하고, 횟수가 20번이라고 많은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1번에서 5번까지 하는 시간하고 50번까지 하는 시간, 50번 횟수를 하는 시간하고는 같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0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시는 기출 분석. 그러니까 이 20번을 하려면 다양한 각도로 그걸 심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화가 가능하고요. 내신 범위의 확정. 어떤 범위로 확정하고 어떻게 심화할 것인가 학습을 좌우하죠. 너무 많이 하면 시간 낭비고, 너무 적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그 딜레마가 있고요. 내신은 어떻게 보면 암기의 영역이요. 순간 암기해서 맞고 잃어버려도 수능하는 데는 지장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수능은 어떻게 보면 이해의 영역이죠. 접근하고, 풀어가고, 생각하고, 고르고. 내신의 출제 기준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답안도 학교 선생님 기준이고, 수능의 기준은 기출 문제죠.
자, 내신은 학교 경쟁이기 때문에 학교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수능은 전국 경쟁이기 때문에 본인의 객관적인 전국 등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수능은 하루에 결정되나 내신도 망친 횟수가 한 해 망칠 때마다 대학의 수준이 서연고에서 서성한, 중경예시 이렇게 떨어져 가죠. 한 해 망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번 힘들죠. 내신은 다시 만들 수 없어요. 고3까지 가면. 끝나지만 수능은 재수해서 다시 볼 수는 있죠. 내신은 단기 집중력 문제예요. 단기 집중력. 이 단기가 얼마큼이냐? 2달, 3달, 4달. 자, 수능은 장기 성실성 문제예요. 장기가 얼마큼이냐? 6년, 7년, 3년, 3년에서 6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내신 공부를 해나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이게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이게 정시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교재가 기출문제부터 퍼펙트, 그 다음에 평가원.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이 기출문제와 평가를 하기 전에는 기본서를 해야겠죠. 기본서를 10회 정도를 반복해서 돌려서 탄탄한 기초가 돼야 기출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평가원을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 문제지, 등급별 고급 문제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고급 문제, 예를 들어서 1편, 블랙라벨, 예를 들어서 1등급 만들기, 이런 걸 풀더라도,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걸 풀더라도, 기출문제 평가원하고 이거 풀기 전 단계, 기본서에서, 참고서에서 기타 문제집을 거친 다음에 여기를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뼈대가 되는 건 기본서,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 이것들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교육방송. 왜요? 시간을 줄여주니까. 하지만 상위권 문제 상에서는 교육방송이 70% 나오고 나머지 30%에서 변별력이 되기 때문에 기본 교육방송 교재는 그냥 참고서의 일종일 뿐이에요. 간단한.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본 지문을 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수시와 정시를 병행할 때 이 수능이 모의고사가 2등급 정도 더 이거보다 앞섰을 때만 정시를 하는 게 맞고, 또 학교 상황에서 학교 점수가 우리 학교 내신은 알아준다라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2등급 정도 잡지만 개인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이를 보면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는 이렇게 초점이나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교의 내신 공부가 덜 체계화됐다, 순간 집중을 하고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하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순간순간 집중하고 심화하고 정리하고 해결하는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고, 이것들을 이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안 해도 되는 수행평가나 정시에는 안 나오는 과목이나 아니면 나머지 행사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내신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신 공부하는 방법은 수능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수능은 하루에 봐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월 8번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력 좋은 애들은 한 번 보면 되는데 8번이나 봐야 되니까 힘들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능 중심은 기본과 핵심 공부고, 내신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암기하는 공부라는 생각입니다. 동아쌤입니다.